서울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시작된 믿기 힘든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 5년차 부부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위기,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한 통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시작된 이 사건은 의심과 질투, 그리고 배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부부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에 위치한 30평 아파트의 거실에서는 오늘도 평범한 저녁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민석이 주방에서 능숙하게 7년째 운영 중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가져온 재료들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올리브 오일이 팬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마늘 향이 집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여보, 오늘 출판사에서 신간 기획회의가 정말 길었어. 작가님들 요구사항이 하나같이 까다로워서 말이야.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은 수진이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쌓인 업무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30대 후반인 그녀는 유명 출판사의 편집장으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나름대로 업계에서 인정받는 실력자였죠. 오늘도 신인 작가부터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미팅을 소화하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 어떤 작가가 그렇게 까다로워했는데? 민석이 파스타 면을 삶으면서 관심 있게 물었어요. 아, 그 로맨스 소설 쓰는 김 작가님 있잖아. 표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전략까지 하나하나 다 간섭하려고 해. 편집자는 뭐 하라고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수진이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인 이 부부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지만 서로의 일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사이였어요. 민석은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고 수진은 책에 대한 애정으로 출판 일을 하고 있었죠. 둘 다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수진의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죠.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소리가 유독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든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발신자는 수아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수아 말이에요. 15년 전 졸업 이후로 가끔씩만 연락을 주고받았던 그 수아가 갑자기 메시지를 보낸 거였죠. 수진아,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이번에 서울로 이사 왔어. 시간 되면 한번 만날까? 별것 아닌 인사치레 같은 메시지였지만 수진은 왠지 모르게 답장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수아는 반에서 가장 예쁘고 인기가 많았던 아이였어요. 키도 크고 성격도 활발해서 남학생들이 줄을 서서 좋아했던 그런 친구였죠. 반면 수지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수아와는 친했지만 항상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뭐야, 누구한테서 온 거야? 민석이 접시를 들고 다가오며 물었어요. 아, 그냥 고등학교 때 친구야. 수진이 대답하면서도 핸드폰 화면을 슬쩍 가렸습니다. 사실 수진에게는 수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수아는 늘 관심의 중심에 있었고 수진은 그런 수아를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했거든요. 특히 수아가 워낙 예쁘고 인기가 많다 보니 수진은 항상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라고? 어떤 친구인데? 민석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같은 반이었던 애야. 예쁘고 인기 많았던 애. 수진이 시큰둥하게 답하며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아의 메시지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을 했을까? 정말 그냥 안부 인사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민석이 정성스럽게 만든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먹으면서도 수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수아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후 가끔 생일이나 명절에만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만나자고 하다니 뭔가 이상했어요. 여보, 괜찮아? 오늘 표정이 안 좋은데.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수진이 억지로 미소를 짓며 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수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수아가 학급 회장을 하던 모습, 체육 시간에 농구를 하던 모습, 남학생들이 수아 주변에 몰려들던 모습.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수아의 생일 파티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수아가 반 친구들을 모두 초대해서 큰 파티를 열었거든요. 그날 수지는 구석에 앉아서 다른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파티의 중심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 수지는 나도 언젠가는 수아처럼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지는 자신만의 길을 찾았어요. 출판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수아의 연락이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수지는 수아에게 답장을 보낼지 말지 고민했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죠. 결국 간단하게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이사 온 거 축하해. 시간 되면 연락할게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 친구가 연락을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민석은 레스토랑에 출근하고 수진은 출판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아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어요. 업무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었죠. 편집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집중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후배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수진이 대답했지만 사실은 수아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수진은 멍하니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수진아, 너 오늘 왜 그래? 혹시 무슨 걱정 있어?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고등학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친구가 연락 왔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게 좀 복잡해. 수지는 동료에게 수아 이야기를 간단히 털어놓았어요. 고등학교 때 수아가 워낙 인기가 많았고 자신은 항상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아, 그런 친구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와서 뭐가 걱정이야? 너도 충분히 성공했잖아. 동료의 말이 맞았어요. 수진도 이제는 자신만의 자리에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왜인지 수아 앞에서는 여전히 고등학교 때의 그 초라한 자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하면서도 수진의 머릿속에는 온통 수아 생각뿐이었어요. 수아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전히 예쁠까? 결혼은 했을까? 온갖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수진은 수아의 소셜미디어를 찾아봤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해보니 계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여전히 예쁘더군요. 아니, 고등학교 때보다 더 세련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최근 게시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수아의 근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패션 관련 일을 하는 것 같았고 여러 브랜드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여전히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게시물을 보면서 수지는 다시 한번 자신과 수아를 비교하게 되었어요. 수아는 여전히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물론 수진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좋은 남편이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아를 보니 왠지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수아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수진아, 답장 고마워. 정말 오랜만이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수진은 잠시 고민했어요. 만날까 말까? 한편으로는 수아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결국 수진은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은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아의 답장은 예상외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언제 시간 되면 연락해줘. 정말 보고 싶어. 그런데 수진아, 혹시 너 결혼했다면서? 남편분은 어떤 분이야? 수진의 심장이 순간 빨라졌어요. 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응, 결혼했어. 남편은 요리사야.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 와, 멋있네. 어디에 있는 레스토랑이야? 혹시 내가 알 만한 곳일까? 수아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왜 이렇게 남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걸까요? 강남에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 궁금해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나도 맛집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거든. 혹시 가봐도 될까? 수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수아가 자꾸 남편의 레스토랑에 관심을 보이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물론이지. 시간 되면 같이 가자. 좋아. 그런데 레스토랑 이름이 뭐야? 수진이 레스토랑 이름을 알려주자 수아는 기억해둘게. 라고 답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아가 왜 그렇게 남편의 레스토랑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수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남편의 레스토랑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물어본 게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알람 소리에 깨어보니 벌써 7시였습니다. 평소 일어나는 시간보다 늦게 일어난 거죠.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몸이 안 좋아? 민석이 이미 아침 준비를 마치고 나가려던 참에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늦게 잤어. 수진이 대답하며 화장을 서둘러 했어요. 그래? 요즘 일이 많이 힘들어? 저녁에 마사지라도 해줄까? 민석의 다정한 목소리가 평소 같으면 고마웠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수아와의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맛집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이라는 문장이 유독 신경 쓰였죠. 정말 단순한 관심일까요? 출판사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신간 기획서를 검토해야 하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동료들과 회의를 해도 멍하니 있기만 했죠. 편집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어제부터 계속 이상하신데. 팀원 중 한 명이 다시 한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좀 컨디션이 안 좋네. 집중할게. 수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은 혼자 회사 근처 카페에 가서 샐러드를 주문했습니다. 사실 식욕도 없었지만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에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수아의 소셜미디어를 더 자세히 보면 뭔가 단서가 있을까? 인스타그램에서 수아의 최근 스토리를 확인해 봤어요. 며칠 전부터 서울의 여러 맛집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일식집, 중식당, 카페. 정말 다양한 곳들을 다니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수아가 올린 맛집들의 위치를 보니 모두 강남 일대였거든요. 특히 민석의 레스토랑과 가까운 곳들이 많았어요. 혹시 의도적으로 그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진의 상상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수아가 정말 단순히 맛집 탐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가게에 있어? 응,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오늘 손님이 많아? 평소와 비슷해. 점심시간이라 좀 바쁘긴 하네. 왜 갑자기? 수지는 수아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민석이 수아를 만났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바쁘면 끊어. 알겠어, 저녁에 집에서 봐.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에서는 별다른 이상함을 느낄 수 없었거든요.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걸까요? 오후 내내 수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만 수아의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기억해둘게. 라고 했던 말도 계속 생각났죠. 퇴근 시간이 되자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민석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수지는 더 자세히 수아의 소셜미디어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게시물들을 보니 확실히 서울에 온 후로 맛집 탐방을 많이 하고 있더군요. 혹시 정말 맛집 탐방이 취미인 걸까? 하지만 의심의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다니고 있는 것이 신경 쓰였어요. 8시가 조금 넘어서 민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 좀 늦었네. 수진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응, 저녁 시간에 손님이 많아서 피곤하다. 민석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수지는 슬쩍 수아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했어요. 여보, 어제 말한 그 고등학교 친구. 수아 기억해? 응, 기억해. 왜? 그 친구가 요즘 맛집 탐방을 많이 하나 봐. 인스타그램에 계속 음식 사진을 올리더라고. 그래? 요즘 그런 사람들 많지. 민석의 반응이 너무 담담해서 수지는 조금 김이 빠졌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가게에 온 적 있을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손님이 많아서 일일이 다 기억하기 힘들어. 그렇긴 하지만 예쁜 여자면 기억날 텐데. 민석이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혹시 모르겠네. 확인해 봐야겠다. 수지는 민석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평소라면 예쁜 여자가 왔으면 당연히 기억하지라고 말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애매하게 답하더군요. 그날 밤 수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혹시 수아가 정말 민석의 레스토랑에 갔을까? 그리고 민석을 만났을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정보를 얻어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이런 의심 속에서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출근길에 수지는 친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야. 혹시 점심에 시간 있어? 응, 왜? 무슨 일 있어? 응, 좀 상의할 게 있어서. 점심시간에 만난 미영에게 수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의심이 과도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말했어요. 어머, 그럼 그 친구가 일부러 내 남편 가게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미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는 않아. 그런데 민석이는 뭐라고 해? 글쎄, 별로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미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생각에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마음이 너무 불안해. 이해해.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문제 삼으면 오히려 부부 사이만 나빠질 수 있어. 미영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수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미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수진은 업무 중에도 계속 수아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 오후 3시쯤 정말로 새로운 스토리가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찍은 파스타 사진이었어요. 사진만 봐서는 어느 레스토랑인지 알 수 없었지만 수진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게에서 찍은 건 아닐까? 수진은 급하게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바빠? 조금 바쁘긴 한데, 왜? 혹시 오늘 특별한 손님 온 사람 없어? 특별한 손님? 무슨 뜻이야? 그냥 인상적인 손님 있었나 해서. 민석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점심에 혼자 온 여자 손님이 있긴 했는데.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쁘고 세련된 사람이었어. 파스타를 주문했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 별다른 얘기는 안 했어. 그냥 맛있다고 하고 갔어. 수지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수아가 민석의 레스토랑에 간 거였습니다. 여보, 혹시 그 사람 이름 들었어? 아니, 카드로 결제해서 이름은 몰라. 하지만 수지는 민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렇구나.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수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수아야, 오늘 이탈리안 음식 먹었구나. 스토리 봤어. 곧바로 수아의 답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응, 오늘 점심에 정말 맛있는 파스타를 먹었어. 어느 레스토랑이야? 강남에 있는 작은 곳이야.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수아가 레스토랑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게 의심스러웠어요. 분명히 민석의 가게에 갔으면서 왜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 남편 가게 간 거야? 이번에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아, 맞다. 그게 내 남편 가게였구나. 몰랐어. 정말 우연이네. 하지만 수지는 수아의 답변을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의도적으로 간 것 같았거든요. 그럼 민석이 만났겠네? 뭐라고 하던? 별로 얘기 안 했어. 바빠 보이더라고.
수아의 대답이 민석의 말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 집에 돌아오자 수지는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점심에 온 그 여자 손님, 혹시 수아 아니야? 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떻게 알았어? 역시 수아였구나. 왜 처음부터 말 안 했어? 민석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확실하지 않아서.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거든. 그런데 어떻게 수아인 줄 알았어? 너가 말한 대로 예쁜 사람이어서 혹시 싶었어. 수지는 민석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수아가 뭐라고 했어? 별로. 그냥 맛있다고 하고 갔어. 정말 그게 다야? 응. 하지만 수진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분명히 둘 사이에 뭔가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민석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틈에 용기를 내어 그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의심을 풀 수 없었거든요. 다행히 별도의 잠금 장치는 없었어요.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새로운 대화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아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보니 오늘 오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에 갔던 손님이에요. 아, 수아 씨,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수진이 친구시라니 반갑네요. 네, 수진이랑 고등학교 때 친했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수진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수아가 민석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니. 그것도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고요. 민석의 답장을 보니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커피요? 글쎄요. 바쁘긴 한데. 아, 바쁘시겠죠. 그럼 가게 끝나고 간단히라도요. 생각해 볼게요. 네, 연락 기다릴게요.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구토가 날 것 같았거든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수아가 민석에게 만나자고 했다고. 그리고 민석은 생각해보겠다고.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혹시 수아가 민석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냥 친구로서 만나고 싶은 걸까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추는 것을 듣고 수지는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민석이 나오면 눈치챌 것 같았어요. 여보, 왜 그래? 얼굴이 빨개졌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더워서. 수진이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수아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여보, 혹시 수아한테 연락처 준 적 있어? 민석이 갑자기 경직되는 걸 봤어요. 연락처? 왜? 그냥 궁금해서. 아니, 안 줬는데. 왜 갑자기? 수지는 민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의심받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더 조심할 테니까요. 그날 밤 수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민석을 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단순한 만남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컨디션 난조를 핑계로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정말로 몸이 안 좋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민석의 행동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민석이 평소처럼 레스토랑으로 출근한 후 수지는 집 근처 카페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민석의 레스토랑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말이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쯤 수아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지만 확실히 수아였어요. 수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수아는 레스토랑 앞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지는 카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후 수아가 레스토랑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민석도 함께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수진의 눈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앞에서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수아가 민석에게 뭔가 말하자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민석의 팔을 살짝 터치하는 것도 목격했어요. 수진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남자에게 그런 스킨십을 한다니. 그리고 민석도 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헤어진 후 민석은 레스토랑으로 돌아갔고 수아는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집에 도착한 수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수아가 민석의 팔을 터치하는 모습,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 6시쯤 민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몸은 좀 어때? 많이 아팠어?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좀 나아졌어. 수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저녁은 뭐 먹을까? 내가 뭔가 해줄까? 민석의 다정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잔혹하게 느껴졌어요. 몇 시간 전에 다른 여자와 만났던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니. 괜찮아, 입맛이 없어서 간단히 먹을게. 저녁을 대충 때우고 수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모른 척 할까? 아니면 따져 물어볼까?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만난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륜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까요. 다음 날도 수지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정신적으로는 정말 아픈 상태였거든요. 민석이 출근한 후 수지는 다시 한번 그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어젯밤에 수아와 주고받은 새로운 대화가 있었어요.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수진이 친구 얘기 들으니까 좋았어요. 수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부러워요. 그래요? 왜요? 좋은 남편이 있어서요. 민석 씨 정말 멋있으세요. 수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아가 민석에게 멋있다고 했다니. 뒤이어 더 충격적인 대화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요? 사실 수진이가 부러웠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왜요? 항상 행복해 보였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보이나요? 네. 그런데 혹시 가끔 외로우실 때는 없으세요? 마지막 메시지를 본 순간 수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수아가 민석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민석의 답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끔. 그런 때가 있긴 해요. 그럴 때 말할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러게요. 제가 얘기 상대가 되어드릴까요? 수진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아가 민석에게 접근하고 있고 민석도 거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날 오후 수지는 친구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수지는 어제 목격한 장면과 오늘 본 메시지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물론 핸드폰을 몰래 본 건 여전히 비밀로 했지만요. 어머, 그럼 정말 수상한 거네. 근데 수진아, 너 어떻게 그걸 다 알아? 우연히. 봤어. 미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는 직접 얘기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민석이한테 솔직하게 물어봐. 그 여자와 무슨 사이냐고.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 내가 뭘 봤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럼 다른 방법을 써봐. 예를 들어서 우연히 봤다고 하거나. 미영의 조언을 듣고 나니 수진도 뭔가 행동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계속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석이 집에 돌아오자 수지는 의도적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이랑 강남에서 쇼핑했어. 그래? 몸은 괜찮고? 응, 많이 나아졌어.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 뭔데? 우리 가게 근처에서 수아를 봤거든. 혼자 걸어가던데. 민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아, 그래? 인사는 했어? 아니, 멀리서 봐서 못했어. 그런데 여보 가게에 갔나 봐? 글쎄, 잘 모르겠는데. 수지는 민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정말 몰라? 어제도 왔었잖아. 아, 맞다. 어제 왔었네. 그럼 오늘도 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민석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수아가 뭐라고 하던? 별로. 그냥 안부 인사 정도? 하지만 수지는 민석의 설명을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더 많은 대화를 나눴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여보, 혹시 수아가 이상한 말 하지 않았어?
이상한 말? 응, 뭔가. 개인적인 얘기나. 민석의 얼굴이 더욱 어색해졌어요. 수진아, 왜 이런 걸 자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수아가 예전부터 좀 그런 애였거든. 그런 애? 남자들한테 관심이 많은 애였어. 특히 결혼한 남자들한테. 수진이 의도적으로 한 말이었어요. 민석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럴 거야. 하지만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그날 밤 수진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말이에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오후 수진은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수아에게 직접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수아야, 오늘 시간 있어? 급하게 만나고 싶은 게 있어. 곧바로 수아의 답장이 왔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얘기야. 강남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알겠어. 몇 시에? 지금 당장. 가능해? 수아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답했어요. 알겠어. 1시간 후에 강남역 6번 출구에서 만나자. 수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온갖 시나리오를 그려봤어요. 수아가 솔직하게 털어놓을까? 아니면 끝까지 발뺌을 할까? 강남역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아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이 진하고 옷차림도 신경 쓴 티가 났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카페에 가서 얘기하자. 수진이 짧게 말하며 앞장섰어요.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앉은 후 수진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수아야, 솔직하게 물어볼게. 민석이랑 뭐 하는 사이야? 수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이야? 어제 민석이랑 만났잖아. 내가 다 봤어. 어디서 봤다는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희가 만났다는 거야. 수아가 잠시 당황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거. 그냥 우연히 만난 거야. 우연히? 레스토랑에서 나와서 대화하는 게 우연이야? 수아의 표정이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수진아, 오해하는 것 같은데. 오해? 그럼 설명해봐. 왜 민석이한테 연락했고 왜 만나자고 했어? 이제 수아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수진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구체적으로 말해봐. 수아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 민석이가 마음에 들었어.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마음에 든다고? 응. 처음에 레스토랑에서 봤을 때부터 멋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일부러 계속 간 거야? 맞아. 그리고 민석이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석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고. 응. 내가 오면 항상 반가워했고 특별히 신경 써줬어. 그래서 용기 내서 연락처를 물어봤어. 그랬더니 민석이가 자기 번호를 알려주더라고. 수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수아야, 민석이는 결혼한 남자야. 그것도 내 친구의 남편이고. 알아.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뭐가 어쩔 수 없어? 수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내가 부러웠어. 내가? 왜? 너는 항상 착했고 성실했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잖아. 나는 겉으로만 화려했을 뿐이야. 수지는 수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민석이랑 무슨 상관이야? 민석이를 보니까 너 같은 사람을 좋아할 것 같은 남자더라고. 그런 남자를 내가 가져보고 싶었어. 가져보고 싶었다고. 사람을 물건처럼 생각하는 거야?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아야, 정말 실망이야. 이런 식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다니. 아니야, 파괴하려던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민석이가 날 버리고 너를 선택하기를 바랐던 거야? 수아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모르게? 연락처 달라고 하고 만나자고 하고 개인적인 얘기까지 하면서 모르게. 그게. 수아야,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민석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수아가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민석이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어. 무슨 뜻이야?
내가 계속 연락하고 만나자고 해도 항상 애매하게 답했어. 수지는 조금 안도했어요. 그럼 민석이는 너를 거절한 거네? 거절이라기보다는 망설이는 것 같았어. 망설인다고? 응. 내 말에 관심은 있어 보였는데 뭔가 선을 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 수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민석이 완전히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래도 선을 넘지는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었거든요. 수아야, 이제 그만해. 민석이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수진아, 내가 민석이랑 얘기해 볼게. 너는 이제 우리 가정에 개입하지 마. 수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수진아. 나도 이런 내 모습이 싫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야.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수아는 정말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수지는 이제 그만하자는 말만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수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수아야,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자.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 알겠어. 정말 미안해. 집에 돌아온 수지는 민석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였어요. 8시쯤 민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왔어? 수진이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어요. 응. 오늘 하루 어땠어? 여보 앉아봐. 얘기할 게 있어. 민석의 표정이 긴장됐어요. 무슨 얘기? 수아 얘기야.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늘 수아랑 만나서 얘기했어. 다 들었어. 수진아. 여보, 솔직하게 얘기하자. 수아가 여보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여보는 어떻게 느꼈는지. 민석이 한참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나도 혼란스러웠어. 혼란스러웠다고. 수아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 왜? 솔직히 기분 나쁘지 않았거든. 수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기분 나쁘지 않았다고. 여보, 오해하지 마. 나는 수아를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을 보인다는 게 묘한 기분이었어. 그래서 계속 만난 거야? 아니야. 사실 피하려고 했어. 하지만 수아가 계속 연락을 해서. 그럼 거절하면 되잖아. 그게 쉽지 않았어. 내 친구이기도 하고. 수지는 민석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여보,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수아한테 마음이 있었어? 민석이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없었어. 하지만 호기심은 있었어. 호기심? 어떤 여자인지, 왜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지. 수지는 적어도 민석이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민석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는 너밖에 없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어떻게? 수아하고는 완전히 연락을 끊을게. 그리고 혹시 가게에 와도 최소한의 서비스만 할게. 수지는 민석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보, 나도 미안해. 요즘 일에만 매달려서 여보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맞아. 수아 말을 들어보니까 여보가 외롭다고 했더라고.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가끔 그런 때가 있었어. 하지만 그건 내 문제야. 아니야, 우리 문제야. 앞으로는 서로 더 많이 대화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여보, 수아 때문에 우리가 헤어질 뻔했네. 수진이 말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나도 마찬가지야. 몇 주 후 수아로부터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했어. 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 너희 부부 행복하게 잘 살아. 다시는 연락 안 할게. 수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때로는 침묵이 최선의 답이니까요. 그 후로 수진과 민석의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그때 수아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을까? 수진이 어느 날 저녁 민석에게 물었어요. 글쎄, 아마 모르고 지냈을지도 모르겠네.
서로 바빠서 소홀했던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이야. 그러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네. 맞아. 이제는 정말 아무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 같아. 수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때로는 위기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니까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그 어떤 시험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몇 달 후 민석의 레스토랑에는 새로운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부부가 함께 와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민석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 역시 그런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도 저런 모습이겠지? 수진이 속삭였어요. 당연하지. 아니, 우리가 더 다정해. 민석이 장난스럽게 답했습니다. 수지는 웃으며 민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는 정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게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 이제 두 사람은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확실히 알게 되었죠. 수아의 메시지로 시작된 작은 파동은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한 거라고 수지는 생각했어요. 위기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오히려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